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 분들은요, 진짜로 이제는 직장인이 되면 투자는 강제적 필수 여건이 되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이고, 은행이 최고야. 야, 엄마 말 들어. 자, 월급 받으면은 월급의 절반은 은행에 적금 들어. 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영상은요, 2030 세대 은행 예적금만으로 재테크 어렵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주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980년 90년도에는 은행 이자가 15%였어요 자, 만약에 지금도 은행에 연 15%짜리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재테크 고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자산관리, 재무설계 이런 거 왜 합니까? 연금 왜 듭니까? 투자 왜 합니까? 리스크 있는데. 네, 여러분들 진짜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TVN에서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에 성동일 씨와 그 친구분들이 하는 대화가 담긴 그 영상 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올게요. 땅이 최고야. 자기 아빠 무조건 땅 사요. 요새 일산이 뜬대. 좌우당과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게. 아파트 하나 쌓였어. 강남서 제일 잘 나간 아파트. 엄마 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대. 이 주식이 미쳐도 너무 미쳐버렸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렸어. 근데 우리도 주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장면은요, 극 중에서 택이라는 친구가 바둑기사인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 5천만 원을 이제 받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택이 아버지가 이 5천만 원 어떻게 굴려야 잘 굴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 정선이 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일산에 땅을 사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선우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음마 아파트 사, 음마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덕선이 아빠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은행이 최고요, 안전하자뇨, 이러면서 막 15%. 자, 은행에 넣으면 15%인데 뭐하러 투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덕선이 아빠 말대로 그 15%짜리 예금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로 한 2억 한 7,500? 만약에 이게 뭐 복리이자였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은행은 단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2억 7,5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일산에 땅을 샀더라면 그거는 현재 가치로 12억 정도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남에 음마 아파트를 샀다 라고 하면 16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무려 58배예요. 58배. 지금 가치로 29억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주식을 산다, 아니면 부동산을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막 돈을 벌어서 어디다 투자하지 라고 할 때는 어디만 보고 있다? 은행. 이유는 안전하다. 끝. 당시에는 연 15%를 줬지만 이자가 계속,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이자가 계속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지금은 1.5%입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은행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곳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재테크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연 15% 줬다라고 하면 저도 은행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은행 예적금으로 그냥 재테크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15%를 주던 시대에도 15%짜리 예적금 상품이 지금 현재 가치로는 가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 분들은요, 진짜로 이제는 직장인이 되면 투자는 강제적 필수 여건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과 돈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들한테는 필수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됐어요. 자, 그동안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이제는 투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저금리 시대 우리는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펀드 투자하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하셔야 되고요. 연금을 들더라도 펀드에 투입해야 되고요. 모든 게 투자라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돈 모았으면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요. 돈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자, 옛날부터 투자를 하면 쪽박 난다. 너 투자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거 보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투자를 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 개념의 도박을 하셨기 때문에 패가망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내 돈을 전부 다 날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발목에 족쇄 채워놓은 것처럼 아 나는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안전한 게 최고야. 너 투자해서 손실 난 사람들 못 봤어? 자, 이런 부모님의 어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제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겪어보셨잖아요. 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국어사전을 막 뒤져가면서 막 공부를 하던 시대라면 지금은 노트북에 인터넷 있으면 지식인 검색하면 되고 백과사전 찾으면 되고요. 구글은요 눈에 끼는 막 인공 렌즈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재테크의 어떤 그 마인드는 아직도 구닥다리 삐삐에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요. 자, 이제는 경제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저금리 시대로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그 돈은요 휴지 조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투자하셔야 되고 투자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에요. 이 투자는 왜 제가 실력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동기들 중에 서울대, 뭐 연고대, 카이스트 뭐 이런 엘리트 집단들 있죠. 이런 엘리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높은 연봉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에서는요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요 학벌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경제를 공부하겠다는 이런 노력들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 돈을 투자해보는 이런 실행력들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 초년생들이랑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직장 취업, 그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뭘 하라고요? 경제 공부와 금융을 이해하고 투자에 대해서 실행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꼭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자는 어디다? 증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은행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요. 초고령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재테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가치 있는 직종이 되는 줄 아세요? 실버층을 겨냥한 사업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속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꼽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뭘까요? 애들은 없어지고 늙은이만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먼저 앞서갔고 저희 나라는 뒤따라가는데 저희 나라는 훨씬 빠릅니다. 자, 우리가 그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국민 중에 평균을 냈더니 그랬더니 47살이랍니다. 47 되신 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 나이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되고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평균 연령은 57세, 67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자,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노인의 일자리가 많아질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늙으면 이 몸도 노화가 돼요. 그래서 아파. 그래서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사회초년생부터 필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겪어야 될 100%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늙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늙는 거 절대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적은 월급 가지고 그걸 쪼개서 내 노후 준비를 애초에 직장에 취업하자마자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와 동시에 뭐가 온다고요?
사람들이 아프다고요. 여러분들의 50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대학생이나 혹은 고등학교 수험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어딘가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계속 마련해서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따박따박 매달 이자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보장자산 잘 마련하셔야 되고 노후 준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소액이라도 따박따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충 구조로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집 한 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동산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촘촘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복층으로 계속 단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 부모님한테 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엄마 아빠는 투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보험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냥 투자하면 손실 보내. 아유, 보험 많으면은 아유, 그 장사꾼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시대 진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겪어보신, 이미 먼저 가신 40대, 50대 분들은 지금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준비를 안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막 이렇게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시간은 다 흘러버렸는데 여러분들은 2030 이 시대부터 정말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시간이 다 흘러서 내 나이 40대, 50대가 돼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차곡차곡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20대면 혹은 30대면 앞으로의 여생이 아직도 20년, 30년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정도 알아봤어요. 1988년도에 은행금리는 15%였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이제 투자는 강제적 필수 사항이다. 그 다음에 초고령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더 충실하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제가 기존에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저축해야겠다, 더 열심히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금융사는요, 그리고 금융사가 있고 그리고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해당 금융사에 각 상품마다 다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 본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은행은 뭐야? 예금, 적금, 돈 안전하게 모을 수 있고 돈 빌릴 수 있는 기관. 그리고 두 번째, 증권사는 뭐예요? 아, 내가 가진 돈을 넣어서 투자해서 돈을 풀릴 수 있는 기관. 보험사는 뭐예요? 아, 내 노후에 대한 리스크. 아, 그리고 내 질병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내 돈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2030 세대 분들이 정말 은행에만 좀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방면으로 좀 시야를 돌려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